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조금씩 무르익고 있죠. 차기 주자들의 움직임도 연일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잠룡들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김문수 장관이 처음으로 대선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혹시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지금 재판도 진행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한 또 계엄에 관련된 수사도 계속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요. 이제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제 장관님의 이름이 좀 높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도 말씀을 특별히 한 것도 없잖아요.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네, 자 김영태 의원, 여권 내부에서는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 상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이셨고 장관이셨고 또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또 저희 지지층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계엄 상황과 연계해서 많은 것들을 좀 지지하시는 거 아닌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 그 2030이나 또 계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로 인해서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 덕분에 저희가 또 국회에서 민주당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층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여권에 혹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후보로 나온다면 어려운 상대인가요? 쉬운 상대인가요? 저는 과거에 김문수 우리 장관의 행보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누가 나오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정책 대결로 이루어질 것이고 지지층이 결집될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문수 장관이 실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자맹 중인 한동훈 전 대표도 이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정치권의 여러 인사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자, 그 가운데 한 명이죠.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거기 첫 메시지가 위헌적. 잘못된 계엄입니다. 국민과 함께 맡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국회로 모이십시오. 그다음에는 군경에 당부하는데 동조하지 말고 부역하지 마세요. 이거는 상당한 역사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봐요. 이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걸 별의 순간이라 그러대요. 지금 대선 국면 조기 대선 거의 확실하니까 저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무슨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일단 한동훈 전 대표가 설 연휴 동안에 조갑재 대표뿐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특이하게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 야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만났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속내는 뭘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아직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도 당의 소중한 자원이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계엄 이후에 상황을 대처하면서 당원들과의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있었던 것이 또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이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여권에서 경쟁력 있는 상대가 될까요? 경쟁력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이 많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광성 지지층들로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로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큰 지지를 얻기는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멀쩡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보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멀쩡한 생각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고
그때 당시에 계엄에서 행동했던 여당의 대표의 모습들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셨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저는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한동훈 대표도 충분히 계엄 당시에 보여줬던 모습들은 국민들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최순호 논술위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등판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는 자기 지도자는 70년생 이후로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이거 한동훈 전 대표한테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근데 뭐 김종인 위원장의 뭐 덕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만난 사람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라든지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뭐 유인태, 여권에서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만났다.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일시에 지금 그 이번 주 들어서 나오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이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점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 탄핵 이후에 못 버티고 물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수성을 못한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밖에서 공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전선 자체를 지금은 뭐냐면 탄핵에 대한 찬반이거든요. 탄핵 찬반.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 넘겨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탄핵 찬반인데 이게 아니라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의 생각의 구도를 계엄에 대한 찬반. 이 계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라는 형태. 보수의 가치는 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만 이 구도의 변화가 있어야만 아마 한동훈 대표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 지점에서 뭔가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도 이 비명계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른바 4대 요구안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주장했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김경수 전 지사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이번에 글을 올렸을 때도 그런 탈당한 정치인들이 제 염두에 둔 글이라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꼭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오랜 민주당원들도 탈당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이재명 대표께도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 사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간 주체로서 인정해 주시고 함께 하자. 신상김 이런 그 얘기도 이기는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뭐가 필요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 그렇게 힘을 모아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전영기 의원은 친명계인데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봅니까?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좀 이른바 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렇게 날선 비판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 다양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분들과 함께 그래도 훌륭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저도 존중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과거 대선에 있었던 서로를 향한 허위 과장된 그런 말씀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뭐 1인 체제니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비명계가 잇따라서 또 호남을 찾고 있는데요. 일단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잇따라서 광주 전남과 이른바 호남의 핵심으로 불리는 지역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김용태 의원, 객관적으로 보기에 이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민주당 잠룡들의 움직임이 민주당의 판도에는 어떤 변화를 줄 걸로 예상됩니까? 지금 시기 자체가 군부를 떼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단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유죄 가능성이 높게 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유죄가 나온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이 약 430억에 대한 돈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들이 있을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이런 사실과 맞닥뜨린다면 아마 판단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잠재적 대권 주자분들이 지금 시기에 아마 이렇게 335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활동하는 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화담야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